현재 국내 난임 부부 25만 명. 낯선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첫 아기를 품에 안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소통을 통해 아이를 잘 키운 특별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선물 아이들. 요람에서 영원까지 행복한 부모 되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엄마 아빠는 병원에 왔어. 좋지? 엄마랑 아빠랑 내일 인사하자. 우리 태희. 안녕, 태희야. 여기지? 여기 태희 여기 있네. 있네. 벌써부터 아빠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 태희 우리 내일 보자. 안녕. 안녕. 기다리겠습니다. 태희 안녕. 태희 아빠 보여? 태희 아이고 잘 잤어. 귀여워. 우리 조금은. 드디어 첫 아기를 품에 안은 유나 씨. 혼인 5년 만에 낳은 아들. 태희를 보고 있으니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마저 감사하게 느껴진다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출산을 3주 남겨놓고 몸도 무거워졌지만 유나 씨는 더 바빠졌답니다. 직접 운전까지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유나 씨는 1인 출판을 하는 출판사 사장님이랍니다. 만삭의 몸으로 직접 인쇄소를 다닐 만큼 일에 대한 열정도 대단한데요. 출산일까지 얼마나 남았죠? 지금 출산일까지 19일 남았어요. 19일이요. 몸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요. 집에 돌아온 유나 씨. 어머님 지금 어떤 작업 하시고 계세요? 이게 다음 달에 책이 나오는데 지금 먼저 가제본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부분들 수정하고 있는 작업하고 있어요. 책도 나오고 아기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조금이라도 덜 힘들 때 많이 해놓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에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조급한 마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다 보니 벌써 남편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있어? 뭐야, 무서운 거야? 어디 있었어? 밤이를 기다리고 있는 밤이 아빠 83년생 김한중입니다. 밤이를 기다리고 있는 89년생 엄마 한유나입니다. 밤이는 큰 알방 꿈을 꾸셨다는 시어머님의 태몽에서 따온 해명이랍니다. 그래도 친가 외가가 다 대가족이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촌 동생들 많이 봐줬거든. 밤이 이름도 빨리 정하고 싶어. 우리 처음에 유온이었다가 나는 유원이가 좋은데. 일단은 밤이 깼어? 자기 이름 정하는 줄 알고. 밤이한테 의사를 좀 물어보고 정해야 될 것 같아. 의사를 어떻게 물어봐? 반응? 표정을 보고. 표정 보고? 1번, 2번 이렇게 한 다음에 뭐가 좋아요 이러면서. 그거 좋은 방법인데. 저는 처음부터
나는 결혼해도 아기 안 가질 거라고 했었어요. 저는 출산 자체가 너무 두려웠거든요. 제가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기가 생긴다면은 그것들을 다 못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좀 그래서 원래는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아빠가 저한테 아기를 되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나 씨는 항상 일만 하시고 무뚝뚝하셨던 아빠가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처음엔 이상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 와서 뭐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해도 그 신문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보고 다시 이렇게 신문 보시고 대답도 안 해주시는 이제 그런 분이셔가지고 좀 아빠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막 90년대 초 막 이럴 때 찍은 비디오 테이프 영상이 있잖아요. 그 퀄리티가 그냥 찍은 게 아니라 엄마랑 저랑 뭐 동생이랑 막 가고 있는 모습 여기서 찍었다가 막 저 앞에 달려가서 이렇게도 찍고 막 앵글이 막 다큐멘터리처럼 찍으신 그 영상을 보고 좀 많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알게 된 아빠의 마음. 유나 씨는 영상 속 사랑스러운 자신을 보며 아이가 갖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피임만 안 하면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아이가 쉽게 안 생긴다는 거를 시도를 해보면서 알게 됐는데 한 1년 아닌가? 1년 정도. 1년 정도 시도했을 때 갑자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됐어 이러고 기뻐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유산이 되더라고요. 좀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금방 생길 줄 알고 사두었던 아기의 옷을 앞에 두고 유나 씨는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유산됐던 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냥 제일 가능성 높은 걸로 바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체하지 않고 시험관으로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이제 시도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이제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런 나프로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그냥 뭐 그거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처럼 인위적인 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하셔서 나프로 임신법? 아직은 좀 생소한데요. 현재 나프로 임신센터를 다니고 있다는 정여은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아이 임신 준비한 지는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난임이구나. 아무래도 난임인 것 같다 해서 이제 신랑이랑 이제 상의를 하고 병원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어요. 둘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지점들을 좀 도움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가고 싶었는데 나프로센터가 그런 면에서는 참 저희의 취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자연주의 임신법이라 한번 들여다볼까요? 살짝 일찍 갔었어요. 관찰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관찰하는 거 이제 완전 습관으로 잘하셨어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출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쵸? 그래서 L이라고 간단히 말해서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매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랍니다. 우선 이 질분비물 관찰 기록법이라는 거는 여성의 자궁 경부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외부에서 질 쪽에서 관찰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 질 분비물이 가입력이 적은 분비물인지 높은 분비물인지 환자 본인이 잘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기록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질 분비물 관찰 기록법이라 하고요. 이 기록을 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난임 치료라든지 그리고 임신하는 법 또는 피임하는 법을 다 알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다 분비물.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 확인만으로 난임을 해결할 수 있다? 너무 간단한 방법이라 좀 믿기가 어려운데요. 출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 바로 이 아이랍니다. 1년 전 나프로 임신법을 통해 태어난 찬인데요. 찬이 엄마 아빠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저는 홍성민이고 홍찬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조보경, 그리고 세례명 글라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찬이 안드레아의 엄마입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부부. 찬이 덕에 새로운 세상을 만났답니다. 찬이 이렇게 놀고 있는 거 보면 사실 이게 꿈인가 싶기도 해요. 가끔씩 너무 신기해요. 아직까지도 우리 부부의 아이가 맞나? 진짜 신기하다. 50이 넘은 나이에 자연 임신으로 얻은 아이라 아빠는 찬이가 더 신기하고 귀하답니다. 또또또또 옳지. 힘든 거는 그 전부터 더 힘들지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웃음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고. 누나도 많이 했어, 홍찬이. 기저귀 간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응아가 났어? 이젠 찬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힘들었던 지난 7년이 가끔씩 떠오르기도 하는 엄마. 생기겠지 했는데 그게 이제 거의 3년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불안하기도 하고 둘 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난임병원을 가게 됐어요. 다행히 저희 부부는 그 시험관 1차에 했을 때 바로 임신이 돼서 드디어 우리가 임신을 할 수 있었구나,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아했는데 기쁨도 잠시, 첫째도 둘째도 시험관 아기는 8주를 넘기지 못했고 직장도 그만두고 매달렸지만 실패했습니다. 정말 남편이랑 그냥 우리는 아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나 보다 이렇게 살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에 대한 거를 많이 다 내려놓은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항상 새로운 새 생명을 주십사하고 항상 그 기도를 청하면서 매일 아침 6시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를 2년간을 계속 했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이에 대한 바람은 더욱 간절해졌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관 하고 나서 한 3달 후에 이제 와이프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프로에 대해서. 그래 그냥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정말 여기까지만 도전해보자. 그냥 해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포로를 찾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이제 매일 체크를 제 몸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안 잊어버리려고 알람도 해놓고 네, 스티커도 계속 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붙여놔서 같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좀 이게 될까? 내 나이에 자연 임신?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나이 50, 남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답니다.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제 몸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니까. 나 혼자서 화장실에서 막 엉엉 울고 좀 이렇게 마음을 달래고 알고 있다가 2줄이 진하게 계속 되길래 이거 진짜 맞나 보다. 둘이 부둥켜 안고 저는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네. 7년간의 난임, 절망 끝에 찾아온 축복 같은 아이. 찬이는 부부에게 새 삶이 되었죠. 엄마야 엄마 축복아. 아멘. 우리 찬이 안드레아 빨리 낫게 해주세요. 아멘. 특히 긴 시간 내색 않고 기다려주신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셨다죠. 어머니가 굉장히 놀라시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네. 하루의 끝, 아이를 재우며 일상을 마무리하는 엄마의 행복. 나포로 자연 임신법을 통해 찬이를 만날 수 있었기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부부는 말합니다. 이토록 간단한 자연 임신법 나프로.
난임을 이겨내는 새로운 지혜인데요. 출산을 앞둔 한유나 산모를 다시 만나볼까요? 기만? 더 적극적으로 해봐.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근데 다리가 더 부었다. 부었지. 근데 진짜 많이 부었는데 종아리가? 좀 처음에 또 안 믿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몇 번에 이제 유산도 있었고 2줄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임신이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아기 심장 소리 들을 때까지는 자기도 축하하지 않겠다. 라고 남편이 해서 조금 뭔가 서운한 기간도 있었는데 산부인과에서 6주차 때 이제 검사해서 아기집이 딱 보였을 때 진심으로 좀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시간도 가고 드디어 아기가 옵니다. 너를 갖기까지 엄마가 많이 기다려왔다고 와줘서 너무 고맙고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기의 작은 몸이 온 집안의 온기가 되어주겠죠. 내일 드디어 밤이가 나와. 기분이 어때? 무서워. 무서워? 무섭지. 밤이한테 한마디 해줄까? 인사할까? 만나기 전에? 밤이야, 너 이제 나올 준비해야 돼.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없어. 방 빼. 뺄 준비하고 있어. 맞지? 놀라지 마, 내일. 놀라지 마. 밤이 안녕. 안녕. 우리 이제 1시간 뒤면 만난다, 밤이야. 여기 보면은 귀, 잘고 눈도 잘 만져줘요. 아니, 아빠 얼굴 있는 거 봤냐고. 엄마가 보기에도 밤이가 아빠 닮아 보여? 맞아, 오빠 얼굴도 있고 내 얼굴만 없네. 언니, 아이 귀여워. 어머. 안녕. 안녕. 내 아빠 보여? 아이라는 게 희망인 것 같아요. 네, 희망.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는 저는 그게 사실은 정말 삶의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싶거든요. 가장 어떤 순수한 관계의 약간 상징 같아요. 아이라는 거. 그래서 저한테는 희망으로 느껴지고 우리들이 점점 커가면서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빛을 아이는 다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어떤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은 서툴기만 한 초보 엄마 아빠이지만 작은 아기의 표정, 몸짓 하나하나가 이렇게 큰 행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눈을 딱 마주쳐주고 웃을 때 너무 행복감이 막 차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품에 안겨서 서로 이제 체온을 느낄 때 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느낌이었어요. 네. 아직은 제가 많이 초보고 아직 엄마로서 많이 초보고 좀 많이 정신도 없고 이래서 지금 그 아빠가 말한 행복을 100% 다 만끽하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느끼니까 네. 천천히 그 아빠가 이야기해 주셨던 그 행복을 느껴보고 싶어요. 유나 씨 아빠의 마음, 유나 씨도 곧 알 수 있겠죠? 모든 부부는 혼인을 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 속에는 아이들의 숫자도 있습니다. 그럼 숫자로 계획할 수 없는 아이들과의 행복, 누구의 계획일까요? 모든 것을 자기 계획대로하면서 결혼도 늦어지고 아이도 하나 낳는다든지 아니면 낳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건 인간 계획입니다. 하느님의
내 계획을 하느님 안에서 계산해 나갔을 적에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가정을 꾸며서 아이들과 함께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와 함께 행복한 삶, 이런 삶을 교회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느님의 계획을 따르는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이 전부 한글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결같이 서로 도와 새롭게 온전하게 채워라. 그래서 한결, 도운, 새온, 채운입니다. 가족 회의가 한창인데요.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둘째 도운 씨의 다음 작업에 관한 걸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도운이 그림을 근데 주제는 뭐든지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게 한 5m 5m짜리 그림이라고요? 불쾌해지기 시작해서 어려워. 갑자기 어려워. 오늘 저녁에 맥주 한잔 할까? 응. 맥주 한잔 하고 치킨으로 할까? 뭐 고기를 구울까? 안주는 뭘 먹을까? 치킨은? 응. 둘째 아이는 정도운 엘리아입니다. 걔는 29살이고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발달 장애인데 자폐성 발달 장애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그림 그리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가로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림은 둘째 정도운 작가의 또 다른 언어인데요. 표현에 서툰 아들의 마음을 그림으로라도 읽을 수 있어 부부는 행복하답니다. 인물화를 주로 그립니다. 동물도 자주 그립니다. 자연화도 그렸고 대나무 숲도 그렸습니다. 도운 씨는 기억력도 좋은데요. 언제나 자신을 응원하고 사랑해준 가족들을 이렇게 예쁘게 그리는 걸 좋아한다네요. 가족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가족을 생각하면 사랑과 헌신과 믿음, 정말 보고 싶은 분들이 부는 큰아버지하고 외조부모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지 10년 3개월이 됐습니다. 큰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 3개월 됐고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6년 7개월 됐고 외할머니 돌아가신 지 2년 4개월이나 됐습니다. 네. 근데 어쩌면 저희 부부에게 둘째 장애가 있는 둘째 아이는 이렇게 하느님을 이렇게 좀 더 깨닫게 하는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고 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어려운 일들, 사건들 또는 시련들이 찾아오는데 그 안에는 내가 바라지 않았던 특별한 또 선물이 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 부부에게 또 잘 맞는 감당할 만한 그런 특별한 선물을 주셨구나. 시련은 함께 이겨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선물인 거죠. 이게 자녀가 넷이다. 제 형제가 사남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깜짝 두 팔 벌려 놀라시거든요. 거기에 그 놀람 안에는 저희가 이렇게 자라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듦과 아픔, 뭐 다양한 노력들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형제가 넷이잖아요, 저희가. 한 명의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들을 4등분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4배를 해서 각각에게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감사하죠. 너무나 많이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많이 사랑하고요. 만약에 엄마 아빠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드린다면 엄마 아빠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싶으세요? 그런 모습은 부부끼리 잘 금슬 좋거나 좋은 부부를 그리고 싶어요.
사랑 둘에서 행복 여섯이 된 비법. 과연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부가, 엄마 아빠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어쩌면 또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우리가 잘 사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한 입을 덮고 살지만 정말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정말 친밀한가, 가까운가, 무슨 얘기든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지 않게, 그러니까 적당히 신뢰하고 적당히 친밀한 채 부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부부지만 어쩌면 독신 같은 그런 부부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애미 다녀오기 전에는 그런 면들이 있었고. 애미요? 애미를 다녀오셔서 행복해지셨다고요? 그럼 애미가 뭔가요? 영어로 메리지 인카운터의 약자 ME죠. 그리고 에미 프로그램은 1960년대, 50년대 말 스페인에서 가브리엘 칼보 신부님이 청소년 사목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문제가 대부분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부부들을 불러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잘 대화하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시작이 되었고, 에미 주말을 다녀오신 부부가 아마 지금 우리나라 20만 명, 그러니까 한 10만 쌍, 그리고 수도자분들도 거의 2,000분이 지난 47년 동안에 에미 주말을 체험했습니다. 이곳엔 또 다른 애미 부부가 있습니다. 여보, 음악 틀어줄게. 김영석 미카엘, 이미연 미카엘라 부부는 애미 프로그램 수료 후 9년째 애미 봉사 부부로 활동 중인데요. 애미 부부는 배우자를 소개하는 방법부터 다릅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랑하는 배우자 이미연 미카엘라입니다. 미카엘라의 사랑스러운 점은 부지런함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부지런함이 오늘 사랑스러운 점입니다. 네, 사랑스러운 배우자 김영석 미카엘입니다. 미카엘의 사랑스러운 점은 세심함이에요. 저는 조금 성격이 와일드하고 덜렁한 하는 편인데, 미카엘은 저의 어떤 덜렁대는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잘 체크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네. 오늘 텐텐은 내가 써놨거든. 네. 배우자와 함께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의 느낌, 이걸로 나눠봅시다. 텐앤텐 노트 쓰기 역시 부부가 9년째 매일 하는 활동인데요. 그날의 주제를 정해서 10분을 쓰고 노트를 서로 바꿔 읽으며 10분 생각한 후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강도가 10이라고 했네, 그지? 좋은 쪽으로? 그렇지. 나이 드는 게 좋은 거야? 그치. 함께 이렇게 나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난 너무 좋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편안해진 게 아니고 엄청난 일이 있었다, 그죠? 그렇지. 천지개벽이 있었네. 근데 이제는 조금 천천히 나이 먹었으면 좋겠어. 저기 맨날 무궁화 열차를 타고 가다가 KTX를 탄 느낌? 편해서 좋긴 한데 너무 빨리 가는 거야? 밖에 풍경도 못 보고 막 너무 빨리 가버리니까 아쉬웠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지. 예전에 사이좋은 부부는 세월이 아깝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어느새 부부가 처음 만났던 나이만큼 훌쩍 자라버린 아이들. 28살 직장 다니는 아들하고 지금 24살 이제 대학 4학년 딸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위기가 있잖아요, 부부들이. 모두 ME 다녀오기 전 이야기랍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단절이 돼서 엄마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집에서. 집에서 나가서 연락을 안 받고, 근데 그러는 동안에 아빠와 저랑 오빠는 집에서 동동거리면서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도 이제 거래처나 이런 데 가셔서 이제 늦게까지 술 드시고 오시면은 어머니께서는 이제 이럴 거면은 나가서 그냥 살지 왜 이러냐 하면서 약간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이제 서로의 입장을 생각을 못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걸 안 하는데 다른 부인들은 다 전화해도 여보 언제 들어와? 일찍 들어와 이러는데 왜 안 들어와? 정신이 있어. 스피커폰이야. 귀가 시간이 3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우유 아줌마하고 신문 아저씨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아내분이 서운할 만했네요. 그전에는 모든 우선순위가 사회였어요. 직장 일 때문에 바쁜데 왜 자꾸 전화했느냐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가 혼인을 하고 한 이유가 배우자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했는데 정작 그 순서는 항상 나중에 있더라고요. 정말 행복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너 좀 이상해.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나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가? 배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부터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에미 덕분에 지금은 추억 삼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됐죠. 냉장고에 그때 양파하고 조금 이렇게 물렀어. 그랬더니 당신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나한테 야, 넌 냉장고 청소도 안 하냐? 진짜로? 갑자기 안 하던 냉장고를 왜 열어보고 돈 얘기만 하면 냉장고에 다 그때 썩어서 막 그런 게 있었나 보다. 다 썩어서 저거는 안 아깝냐? 뭐 이러면서 그때 냉장고 청소 좀 하라고 막 그랬었잖아. 그랬어? 근데 그때는- 지금은 안 그러네. 나쁜 놈이네. 살아줘서 고마워. 안 버리고. 고민했었겠네 그때? 아니. 이놈을 고쳤어 아니면 버려? 저희가 2015년도에 에미를 들어가게 됐고요. 미카엘을 잘 꼬셔서 데리고 갔죠. 이런 에미 프로그램을 40년 넘게 이어오는 부부도 있다고 하는데요. 더운 날씨에도 두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노부부 알레한드로와 마리사. 55년째 사랑을 지켜온 비밀을 들어볼까요? Nos casamos en 1969 y Alejandro vino corriendo cuando yo llegué con el coche. Tenía muchas ganas, decía, quiero que nos casemos ya. Entonces, pues bueno, un poco esto. 사랑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건 알았지만 혼인 후 13년이 지나자 아무리 쥐어짜내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멈추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을 꽃피우고자 에미 주말 참석을 결심했다네요. Cuando vivimos el fin de semana, llevábamos ya 13 años casados y yo me creía que no era fácil estar toda la vida juntos ni vivir enamorados. De hecho, yo rezaba y decía, ay Dios mío, ayúdame, porque somos católicos, queremos seguir juntos, pero ayúdame. Y nos llegó esto. Lo que más nos maravilla del fin de semana de encuentro matrimonial, lo que más nos maravilla es ver llegar a las parejas cuando entran en el fin de semana, como más o menos están así, ¿vale? Un poquito así. La a ser primera posible charla así, están así sentados ¿vale? en la sala. Y como poquito a poco, a lo Y a largo del poco, curso, al poco acaban así. se van acercando, terminan así. 에미 프로그램을 다녀온 부부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또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의 사랑을 응원했습니다. Todas en casa, mira, os enseño dos, que son de reuniones que hemos tenido de encuentro matrimonial aquí en casa. Matrimonios que nos hemos juntado para dialogar siempre. Y hemos tenido, ha sido muy bonitas las reuniones, de mucha unión. 이렇게 시작된 에미가 벌써 4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Vamos a tomarlo juntos. Gracias. Me gustan las pastitas. Me Sí. encantan. A mí esta de chocolate tiene buena pinta, ¿eh? ¿Cómo? Ya tenía yo ganas de poderte poner una galletita de estas. Me encanta que me prepares el café.
es algo, es un regalo. Te lo he preparado especial, el mío es más claro. 소통의 기술로 되돌린 부부 사랑은 아들의 잃어버린 웃음도 되찾아 주었답니다. Realmente, de un matrimonio que se comunique, bueno, para nosotros que sea cristiano, pero puede no serlo, pero como sean íntegros, se comuniquen y se quieran, esos hijos llevan mucho aprendido. Yo creo, vamos, no quiero decirlo como un... No, cariño, llevan mucho aprendido y además, de alguna manera les estamos formando y les estamos preparando a que el matrimonio es esto, no lo que veis por ahí, ¿vale? 한때 사랑에도 끝이 있다고 믿었던 아내 마리사. 에미를 통해 주님께 답을 얻었습니다. Digo, no, eso es bonito, eso es quererse. Yo creo que el amor existe para siempre. Y confío que en la eternidad también podamos seguir queriéndonos. 에미로 단단해진 이 부부의 사랑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스페인 에미를 이끌고 있으며 세계 에미 대표를 맡고 있는 호세 코마타 총재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Soy José Comata y soy junto con Susana y el padre Junli Vaga de Filipinas el responsable para el mundo de Encuentro Matrimonial Mundial. 호세 씨 부부는 세계 총재가 된 지금도 에미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에미를 이끌고 있는 이 부부 역시도 혼인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데요. Y nosotros que somos muy diferentes, pues ha supuesto muchos retos mantener la relación durante estos más de 35 años y la verdad es que no seríamos las personas que somos ahora, ni el matrimonio que somos ahora, ni a lo mejor seguíamos juntos como estamos ahora, con esa intensidad, si no hubiera sido gracias a Encuentro Matrimonial. 이 부부의 딸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의 기적을 확인했고 부모와 같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Ellas veían que nosotros reservábamos un tiempo para nosotros y nos poníamos a escribir en nuestros cuadernos. Sobre todo, claro, cuando más lo notaban es si habíamos tenido un conflicto entre nosotros. Que nosotros no se los hemos querido ocultar, hemos querido que vean que las relaciones suponen conflicto, pero que lo importante es cómo superarlo. Con lo cual, cuando ya eran casi adolescentes y nos veían enfadados, nos traían ellas los cuadernos para que dialogáramos. 그렇게 노트를 건네주던 딸들도 이제는 텐앤텐 노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네, 혼인을 한 거죠. 오늘은 멀리 미국에 살고 있는 딸에게 자신들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네요. 우린 어떤 부모였니? Hola Carmen, Carmen, estamos hola. en la televisión, cariño. Estamos en la televisión coreana. Hola, cariño. No te preocupes. Es que estamos aquí y queremos saber cómo, qué opinas de nosotros, cómo nos ves como padres, como matrimonio. Pues no sé, sois un ejemplo muy bonito de amor y de querer seguirlo, intentar. Vamos, creo que llevo casi 16 años con Juaco, así que creo que en eso estamos intentando por lo menos seguir vuestro ejemplo, aunque no es fácil. Muy bien, y no me Nosotros aquí pues fenomenal también. O sea, Bueno, cariño, bueno, cariño. pues luego hablamos. Luego hablamos, vale, un beso muy fuerte, cariño. Chao. Hasta luego. Hasta luego. Es que la de Estados Unidos estaba saliendo de la ducha. 자식에게 듣는 칭찬은 부모에겐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요?
오늘도 변함없이 텐앤텐 노트 쓰기를 하는데요. 이 소통 방식은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에미 소통법이랍니다. 오늘은 딸과 통화한 느낌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10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적고 나면 서로 바꿔보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Dichoso, pleno. Sí, que es el sentimiento más fuerte que compartimos. Y además lo hemos dicho los dos de una forma muy... En mi caso el agradecimiento también. Sí. Sí, el agradecimiento. Y la verdad es que... ¿Cómo de fuerte es? De 0 a 10. Ahora mismo es muy alto. Entre 8 y 10. Muy bien. Sí, la verdad es que... altito. Ha sido... en el caso de nuestras hijas, creemos que ese modelo tienen el nuestro y desde luego lo importante, o por lo menos lo que yo creo que sí que les hemos dado, es un modelo de lucha, un modelo de decidir, amar. Para tus hijos son unos padres que se amen. Eso es lo que resume, sí. 결국 에미가 만들어내는 최고의 결과물은 부모와 닮은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Nosotros no podemos solo abrazarnos, nos tenemos que dar un beso. Porque nuestra cultura es otra cosa. Ya lo sé. 오늘은 에미 주말 부부 모임에 참가했던 5쌍의 부부들이 모여 모임 활동을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평일 저녁이지만 에미 모임에 참여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제 옆에 있는 분은 제 사랑스러운 배우자 클라라입니다. 네, 저희 사랑스러운 나의 배우자 분명히 안나입니다. 사랑스러운 김석태, 안셀모 저의 배우자는 김석태, 안셀모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점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안 쓰던 말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하루 종일 어떤 면이 사랑스러웠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배우자를 배려하는 거고 배우자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따뜻함도 전해지고 친밀감도 느껴지는 겁니다. 말씀도 잘하시네. 네, 이렇게 내일 써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신혼으로 돌아간 서로의 표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리 과정을 함께하면서 상대방 부부에게서 본 부부로서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역경을 이겨내고 이렇게 동반자로서 같이 함께 간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서 그 점이 저희는 배워야 될 거거든요.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이 참 행복한 것 같다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 집 얘기를 하면 부러워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어느 누구한테 칭찬받는 것보다 가장 큰 칭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다 올 때 안 됐어? 보다가 와야 되는데. 보다야, 김치찜 해놨어. 김치찜같이 매콤한 아빠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아니 우리 큰 기대 안 하니까 기대도 하지 마시고. 있다 없다 정도로 약간 있다. 없어요. 야 실망이다 진짜. 그만 마음에 드는 아가씨 없어? 이래야지. 아, 일 빼고. 아니 우리 요즘 28이잖아. 우리 결혼해서 임마 너 그때 엄마 뱃속에 있었어. 마음을 그래도 준비를 해야지. 내가 장담은 하는데 애기는 내가 봐줄게. 야 그거 진짜 힘든 얘기인데. 엄청 큰데 그거. 응. 집에 왔을 때 느끼는 안정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편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밖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미래에 어떻게 생활을 할까라고 했을 때 일단 제일 눈앞에 보이는 이제 저희 부모님처럼만 해도 내 자녀들은 적어도 그래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끔가다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은 어느새 부모로부터 행복을 배웠습니다. 이곳에선 오늘 6월 에미 모임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텐앤텐 활동까지 모두 마친 부부들의 수료 미사가 있다고 합니다.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어떤 사회 문제나 이런 문제가 가정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고 나아가서는 사회 공동체도 건강한 것 같아요. 지금 거의 25년 동안을 이 에미 부부 프로그램을 위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 4개월에 걸친 에미 프로그램을 마친 부부들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우리 황경순 클라라 옆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감사하고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싶고, 주님이 창조를 이어가게 저희에게 의무를 주셨잖아요. 그 의무를 아이들도 지켜나가고 또 이렇게 사랑과 행복으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해. 결혼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네. 두 분은 서로를 선택을 하실까요? 그럼요. 안 해? 제가 지금 놀란 건 제가 선택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미 주말 가기 전에는 미카엘이 안 태어난다 그랬어요. 제가 원하는 바를 미카엘이 이야기해줘서 정말 행복한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미카엘과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카엘에게 에미 전엔 좀 힘들게 했던 것들이 많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결혼한다 그러면 좀 더 제가 폭넓게 좀 미카엘을 이해하고 좀 미카엘을 원하는 대로 좀 바라봐 주지 않을까. 근데 그때도 에미를 갔다 와야 되겠죠. 그 하느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우리 두 사람을 이렇게 부부로 짝지어 주신 데에는 이 부부를 통해서 하느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너희들이 해라 이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하느님이 바라시는 세상.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반대잖아요. 결혼도 안 할 거야. 그리고 아이 안 낳을 거야. 이제 이런 그 세상에 하느님이 바라시는 그 계획을 이루는 삶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가 만나는 첫 세상, 부모. 부모가 보여주는 첫 세상, 가정. 가정이라는 곳에 온 세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소통을 위한 엄마 아빠의 작은 노력이 아이에겐 행복을 향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아미도 같이 산책하고 있어. 그 길을 여러분도 함께 걸어보시겠어요? 요람에서 영원까지 행복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현대 사회에서 점차 축소되어가는 가족의 역할. 오늘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La familia, para mí, para nosotros, es un regalo de Dios. Il Magistero ci racconta che la famiglia cristiana è una piccola chiesa domestica, cioè 신앙으로 하나 되는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4부작 사랑의 기쁨 4부 말씀으로부터 하나 되어. 괜찮은 것 같은데. 엄마야, 엄마. 축복해. 아멘. 유찬이, 안드레아 빨리 낫게 해주세요. 아멘. 찬이
여보세요.